2023년과 2024년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전통적인 전투 양상을 넘어 양측은 점점 더 무인 항공기, 즉 드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드론을 전략무기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정찰기기가 아닌 정밀 타격수단으로 진화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깊숙한 내륙을 타격한 작전은 군사적, 기술적, 심리적으로 전례 없는 의미를 가진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러시아 펜자주에 위치한 JSC 레이디오아브 공장을 목표로 하는 장거리 드론 작전을 개시했다. 해당 시설은 러시아 서부 방공망의 핵심인 S-300 및 S-400 시스템을 통합하는 폴리아나 D4M1 지휘 통제 시스템의 생산 허브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을 무력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분리된 단위로 분산시켜 대응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했다. 시전 등록원, 소개 정복 타수선지. 드론 10대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진하여 러시아 영공을 625km 이상 침투했다. 그들은 평균 고도 30에서 50m에서 비행하며 지면과 매우 가까운 고도로 움직였다. 이는 레이더 피탐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무, 건물, 지형과 같은 장애물을 활용해 레이더 시야 밖으로 이동하는 지형 밀착 비행, 네프 오브 더 어스, 전술의 일환이었다. 레이더는 수평선 이상의 고도를 주로 감시하기 때문에 적어도 비행체는 지면 반사로 인해 탐지가 어려워진다. 경로상에는 러시아의 다층 방공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벨고로드, 쿠르스크, 탐보프 등을 통과하는 동안 드론은 TOR-M2, 펜트서 S1, 심지어 S-300까지 배치된 구역을 지나야 했다. 하지만 초저공 비행과 정교한 항로 선택 덕분에 러시아 측 레이더는 대부분 탐지하지 못했다. 이후 Su-35 전투기가 공중순찰 중 몇 개의 신호를 감지했다. 이 전투기는 N035 이어비스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350km까지 고정익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은 반사 면적, RCS, 이 극히 작아 레이더에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노이즈처럼 포착되었다. 전투기는 R-77-1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 순간 드론들은 일제히 엔진을 껐다. 추진력이 사라짐과 동시에 열 신호와 음향 신호가 사라졌고 드론은 활공 상태로 변했다. 미사일은 목표 신호를 잃고 허공을 향해 폭발했다. 드론들은 레이더의 약점을 적극 활용했다. 초저공 비행 시 레이더 신호는 지면에 반사되어 허상, 에코를 만들어낸다. 시스템은 진짜 신호와 반사 신호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종종 잘못된 대상을 타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미사일은 연이어 허공이나 민간 지역에 착탄했고 실제 드론은 생존한 채 계속 이동했다. 하지만 위협은 레이더만이 아니었다. 러시아는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인 보로소글랩스크-2, 보리소글레브스크-2, 모스크바-1, 마스크바-1을 배치했다. 보로소글랩스크-2는 GPS와 위성통신을 강력하게 교란하는 장비이며 모스크바-1은 적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를 정밀 추적하는 감청 시스템이다. 드론은 전파 침묵 모드에서 INS, 관성항법장치로만 비행해야 했고 INS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오차가 커졌다. 실제로 3시간 비행 시 오차는 300m 이상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목표를 빗나갈 수준이었다. 이에 선두 드론 1대는 임무 성공률을 유지하기 위해 2초간 전파를 송신했다. GPS 요청 신호와 동기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전송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 감청 시스템에 즉시 포착되어 S-300 시스템의 위치가 전달되었고 6발의 미사일이 날아왔다. 해당 드론은 스스로를 희생했고 나머지 드론 8대는 위치를 수정한 뒤 다시 침묵 모드로 전환해 계속 전진했다. 펜자 지역에 접근할 무렵 드론은 또 다른 위협에 직면했다. 페니실린, 1B75 페너실린이라는 신형 음향 탐지 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원래는 적 포격의 발사음을 감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드론의 모터 소음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데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드론들은 엔진 RPM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일정한 주파수를 회피했다. 일정하지 않은 음향 신호로 인해 러시아의 음향 삼각 측량은 오차가 누적되었고 두 번째 미사일은 표적을 놓쳤다. 다만 후미에 위치한 한 드론은 반응이 늦어 피격되었다. 마지막 50km 구간은 최대 출력으로 돌입했다. 이미 위치는 노출된 상태였고 더 이상의 은폐는 불가능했다. 속도만이 유일한 방어였다. 드론들은 시간당 290km 속도로 돌진하며 펜자 외곽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또 하나의 교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GPS 스푸핑 시스템 폴-21분이다. 이 장치는 단순히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정확한 위치를 만들어낸다. 드론의 GPS는 자신들이 3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방향을 수정하려 시도하며 내부 알고리즘이 충돌했다. 그 결과는 다음 장에서 이어진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편대가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펜저 외곽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 방어선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단순한 전파 방해, 제밍을 넘어선 GPS 스푸핑 기술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폴-21이라 불리는 전자전 장비로 고정된 위치에 설치된 복수의 송신기가 인위적인 GPS 신호를 방출하여 드론의 항법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장비는 본래 러시아의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번에는 JSC 라디오 앞 공장의 보호에 사용되었다. 폴-21은 기존 GPS 신호를 단순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더 정밀한 가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수신기는 보다 강한 신호를 진짜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실제로 드론이 공장 상공에 진입했을 때 GPS는 자신들이 3km 남쪽, 고도 500m 상공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비주얼 센서로는 공장이 눈앞에 있었고 자이로스코프와 지자기 센서 역시 일치하는 경로를 제시했지만 GPS는 90도 회전을 지시하며 다른 방향을 요구했다. 이 충돌은 항법 시스템 내부에서 심각한 오류를 유발했다. 자율 비행 알고리즘은 GPS를 최우선 항법 수단으로 신뢰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체는 짧은 시간 동안 방향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는 비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두 기체 중 한 대는 GPS 데이터를 무시하고 시각인식에 기반한 경로 유지 알고리즘을 실행했다. 이 기체는 우연히 공장 지붕의 시각적 특징을 감지해 정확한 위치를 복원할 수 있었다. 그 드론은 즉시 하강 궤도에 들어갔다. 각도 47도, 속도 초당 97m로 설정된 도립은 지붕의 금속과 콘크리트 경계면을 목표로 삼았다. 충돌 순간 탄두는 공장의 조립구역을 관통했고 내부에 보관된 3종의 화학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세톤, 과산화수소이 혼합되며 연쇄적인 화염 폭발을 일으켰다. 폭발의 온도는 약 1800도에 달했으며 순식간에 조립 라인 전체를 파괴했다. 이후 30초 간격으로 나머지 드론들이 도착했다. 두 번째 드론은 연기 기둥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화염을 향해 돌입했다. 이 기체는 변압기 구역을 타격했고 이에 따라 반경 500m 내의 전자기 장치들이 정전되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드론은 리튬 배터리 창고에 충돌했으며 축적된 전력이 대형 화재를 일으켰다. 마지막 여섯 번째 드론은 잠시원을 그리며 미파괴 구역을 탐색하다가 공장 내에서 유일하게 아직 타격되지 않은 서브 조립 라인에 충돌했다. 이성 사진과 고해상도 영상 분석에 따르면 약 4만 평방미터의 산업구역이 전소되었으며 6개월 분량의 부품 재고와 핵심 조립 설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열영상 자료는 잔해에서 3일 이상 화염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러시아는 초기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역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작전의 군사적 영향은 단기적으로도 치명적이었다. 방공 시스템의 핵심 지휘 체계인 폴리아나 D4M1은 각 S-300 및 S-400 발사대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일괄 명령을 내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해당 시스템이 없을 경우 각 발사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반응 시간이 평균 3배 이상 느려진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추가 드론 및 순항미사일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아나 D4M1은 단순한 하드웨어 조립이 아닌 고정밀 통신 모듈과 레이더 연계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복합 시스템이다. 따라서 단일 부품 공급망만 복원한다고 해서 시스템 전반의 기능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더불어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드론 방어체계 재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작전이 주는 상징성도 크다. 수십만 달러의 첨단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상대로 단가 수천 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전술적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른바 가난한 전쟁의 강자 모델이 현실로 증명된 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격은 미래 전장의 형태를 미리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성항법 교란, 전자전, 음향탐지, 자율비행 등 여러 신기술이 동시에 투입된 복합 전자전이었으며 모든 단계가 고도로 자동화된 항법 알고리즘에 의해 실행되었다. 드론 한 대의 희생으로 9대가 살아남고 자율 판단으로 항법 오류를 극복하며 목표를 타격한 사례는 향후 무인 시스템 전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견 등록망 진선 직 내용